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벌써 이제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월요일 좀 신나게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작이 좀 깔끔하고 상큼해야겠죠. 시작 깔끔하면 상큼해서 이번 한 주 또 내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주목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벌초하고 오셨어요, 그쵸? 이제 다음 달에 또 명절이잖아요. 또 명절 연휴가 길고, 어, 10월 10일 날이 원래 임시 지정일 얘기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다시 뭐 10월 10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10일 맞죠? 10월 10일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연휴가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니까 한 10일 정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연휴가 긴 게 낫겠죠. 그쵸? 아, 디노씨님, 라인님, 쿠쿠라차차님, 박상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증시 상승 이어갈까요? 아,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도 우리가 좀 주요하게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좀 있습니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증시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클 거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고 전략을 좀 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인 생각 아마 상방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왜 그러냐 왜 그런고 하면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러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지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고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빠르게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인사 한 번씩 하고 여기 손 한번 날려주시고요. 디노시님, 라인님, 쿠쿨라차차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모티콘도 한번 좀 날려주시고 올려주시고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기 전에 지난주 미증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일단 뭐 보고 가야겠죠. 자, 지난주 미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좀 보였습니다. 그쵸? 다우지수가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히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좋았어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핀비지 밴을 보신다 하더라도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 특히나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가죠. 오라클은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보다는요 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정 불확실성도 조금 더 세지긴 했던 부분이 맞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제 악화되면서 산업이라든지 뭐 소비재 업종 중심으로 투심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업종,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강세를 좀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산업이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할 거니까 라는 기대감에 또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미국의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강해지면서 부각되면서 3대 지수는 어쨌든 혼조세지만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보합권 마감됐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표 하나, 어떤 액션 하나에 크게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염두에 둬야 되지만 지금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지표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도 일단 뭐 다 나왔고, 그죠? 시장에서 지난주에 나올 만한 이벤트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이번 주가 좀 남았던 거고, 일단 그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올랐어요. 테슬라도 6% 전날 올랐었죠. 그리고 오늘도
주말에도 7% 넘게 올랐습니다. 그쵸? 아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부각됐다라기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AI 분야에 대한 그 사업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 거예요.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엔비디아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에서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박윤서님, 제시카님, 봄바람님, 네 안녕하세요. 990원님, 네 안녕하세요. FOMC 전에 나올 지표요. 지표는 나오는데 중요한 지표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번 주에 체크리스트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표들이 있죠. 근데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혹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만한 요소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FOMC겠죠. FOMC하고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정도 고용 지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체크리스트 같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번 주는 워낙에 FOMC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 보니까 일정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섹터와 어떤 일정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9월 셋째 주 일정과 체크 포인트. 일단 9월 15일, 19일 유럽 당뇨병 학회, 그리고 17일 날 메타 커넥트, 16일, 17일 FOMC 결정이 되죠. 그리고 19일은 뭐 게임 축제,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머지 지표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당뇨병 학회. 왜 이번 주에 FOMC,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그쵸?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 18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 18일, 목요일 날 발표로 알고 있어요. 목요일 날 새벽 3시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일기민님, 궁금해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7시, 7시 반에 어차피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어차피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어쨌든 지표는 FOMC 지표하고 고용 지표예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이 이 일정입니다. 제가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좀 봐야겠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 HBM4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삼성전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뭐 GDDR7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일단 반도체는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고 오늘부터는 제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참고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자, 첫 번째 당뇨병 학회입니다. 여러분들 올 하반기에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굵직굵직한 국제학회가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요. 자, 지금 기술주들이 왜 올랐죠? 야, 경기 둔화가 된다는데 기술주가 왜 올랐어요, 여러분들? 기술주가 올라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기술주가 올랐으면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섹터가 뭡니까? 바로 성장주, 그리고 성장주에서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바로 업종이 제약 바이오라는 거예요. 그쵸?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에 이번에 학회 일정이 그대로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보시다시피 금리 인하 그리고 학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면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열풍, 조금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쵸? 앞으로 발표될 R&D라든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제약 바이오 업계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학회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당연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 현지 시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5일 그러니까 유럽 당뇨병 학회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스타트를 끊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10월 달에 비만 서밋, 그리고 11월 4일부터 7일까지가 미국 비만 학회, 그리고 7일부터 11일까지가 미국 간 학회예요.
간악회는 나중 문제지만 어쨌든 잇따라 개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개최될 이 유럽 당뇨병학회 EASD라고 하죠. 올 하반기 잇따를 그 어떤 빅 이벤트들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될 겁니다. 유럽 당뇨병학회를 필두로 해서 이런 일정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 앞으로 그럼 있을 그 추가적인 이 일정들에서 그럼 관심 있게 봐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쵸? 맞습니까? 일단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는 양강 체계를 양대 산맥이죠.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아마 각각 주요 파이프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일라이릴리라든지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학회전에 발표한 이제 주요 임상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주가 변동폭도 좀 넓뛰었던 주가 변동폭이 좀 컸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시장이나 이런 업계에서는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높아요. 그렇죠? 특히나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일라릴리 같은 경우는 총 3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결과 4건을 발표할 겁니다. 일라릴리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세대 비만 치료 기전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이 아멀린 기반 후보 물질 이게 뭐 신장 기능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 결과 발표가 또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과연 여기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까? 기사의 내용을 몇 가지 보게 되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6건의 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뭔가가 조금 그 어떤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좀 노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게 어떤 새로운 트리거로 작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신약 개발 기업 프로젠 같은 경우도 GLP 관련해 가지고 뭐 연구 결과 3건을 구두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아ST라든지 뭐 자회사 동아ST 자회사 메타비아도 미국 비반학회 그 메타비아가 미국 간학회 또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뭐가 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G2G 바이오 신생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상장 이후에 쭉 올라오고 나서 이 장대 양봉 한번 나와주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건들기는 좋습니다. 왜? 명확히 리스크 관리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효 지속성 주사제 약물 전달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약물 지속형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되다 보니까 아마 관련된 종목이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표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올릭스라는 종목도 항상 나오죠. 일라이릴리하고 보통 이 뭐라 그래요? 메쉬 혹은 마쉬라고 하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관련된 그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움직이고 또 올릭스 말고 뭐 있었죠?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인벤티지랩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 지켜주고 이렇게 자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나쁜 위치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략하기에 이런 일정에 따라서 공략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몇 가지 더 보면 많이 알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ADC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 쪽 이쪽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유한양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몇 가지 더 보면 펩트론 그쵸 그리고 삼천당 제약 정도 이 정도 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 관련된 종목들 공부하면 좋겠다. 혹은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유통 관련된 그쵸 그런 것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심, 면비디아 장난 아니죠.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공략하는 우리 부협 회원님 공략할 때 제약 바이오 섹터는 넣었어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섹터 포트폴리오에서 저도 2가지 정도 넣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넣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리고 패권 경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세물보호법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메타커넥트. 솔직히 메타커넥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뭐 AR, VR, 뭐 글래스 관련된 반도체 이쪽, 뭐 설계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왜? 이것도 일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고 선전선동 관세 말씀하시는 거구나. 관세 협상이 나쁘게 됐다라는 것보다 뭐 이런저런 지금 이슈들이 계속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제가 어제 오후에 기사를 보니까 속보로 이게 좀 떴었는데 한국이 미국에 무제한 달러 스와프를 요청했다, 요구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 자체에서도 미국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게 그 기사의 마지막 딱 마디였거든요. 미국과 일본은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통화 수합을 전 정권 때, 그죠? 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통화 수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지가 있는데 어찌됐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 미국의 우리가 대미 투자에 대한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완화시키려면 통화 수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요인이 될 건데 일단은 요구는 했고 기사로서 아직 뭐 새로 나온 건 없습니다. 보니까 뭐 거절을 했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근데 애초에 제안을 했을 때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예요. 거기까지가 기사가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미국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로가 만족할 만한 그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우린 더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비애죠. 그쵸? 우리나라의 비애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타 커넥트. 근데 보시면 제가 이것도 관련된 종목을 몇 개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들이 생각보다 올라왔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일단 메타 커넥트가 뭐냐면 페이스북이죠. 예전에 페이스북. 메타가 이제 매년 개최하는 연례 그 개발자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AI 그리고 뭐 AI, VR, 뭐 가상현실, 진강현실 AR 이런 차세대 기술하고 제품을 좀 공개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메타커넥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2024년 행사죠. 그때 메타퀘스트라고 해가지고 저렴한 VR 헤드셋이 공식 발표가 됐고 VR 대중화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집에 VR기 있거든요. 뭐 쓰진 않는데 지금은 게임을 하지 않아서. 근데 전 어지럽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또 그때 오라이언 AR 글라스 공개가 됐죠. 개발자 전용, 그러니까 AI 기반 AR 글라스가 공개되었고 이게 뭐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뭐 웨어러블, 뭐 이런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쵸? 어쨌든 이게 어쨌든 AI의 혁신, AI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지나가는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AI 기반의 뭐 3D 모델 생성도 될 수 있고, 뭐 유명인 음성 지원과 AI도 대화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기술에 대한 예고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이번에 9월 17일부터 18일 날 개최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웨어러블 신제품이라든지 AI, 뭐 메타버스 소프트웨어가 아마 주요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사전 예고를 통해서는 AI 글라스를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쵸? 이번 신형 글라스는 코드명이 하이퍼노바라고 해가지고 안경 형태로 된 게 맞죠. 근데 안경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됐고 작은 화면을 띄워서 뭐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굉장히 획기적이거나 정말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한다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냥 진짜 일반적인 안경이라면 사진, 영상 찍는 거, 뭐 음악 듣는 거 여기를 넘어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 웹서핑도 되고, 그쵸? 그 아이언맨 영화 보시면 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삼성, 구글, 아마존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글라스 시장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쩌면 차세대 액세서리로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의 문제긴 하지만, 그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내부 코드명 제이호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비자용 AR 안경을 개발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해당 기기는 한쪽 눈에 풀컬러 이걸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라고요. 그래서 안경인데 한쪽만 놓은 건지 아니면 한쪽만을 쓰는 안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6년 말 2027년 초 출시 예정이고 지금 아마존이 물류 부분을 이제 아마 겨냥해서 이런 모델들을 병행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쓸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그 배송기사용 안경도 아멜리아라고 하는데 이거 화면에 뭐 배송지하고 이게 뜬다라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마 익숙해지기까지 어려울 텐데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관련된 종목들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AR 관련했을 때 사피엔 반도체도 많이 말씀을 해요. 왜냐면 이게 차세대 AR 그 디스플레이 기술 구동칩 설계 전문 기업이거든요. 설계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때 움직이고 보통 많이 이야기 논하는 게 라운텍 정도. 그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이고 미국 AR 글라스의 그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뭐 뉴프렉스 그쵸? 그리고 솔트룩스도 AI 관련된 부분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업을 부분하고 있는데 이 종목 정도도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렌텍 몇 가지 종목들 좀 말씀드리면 세코닉스 그렇죠. 아마 라운텍하고 나무가 세코닉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야기가 좀 됐었을 것 같아요. 나무가도 상당히 강하고 최근에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그 현재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그쵸?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패키지 소프트웨어. 덱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덱스터도 포함이 돼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포함이 되는데 너무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좋은 것들은 제외를 좀 했습니다. 뭐 위지역 같은 경우도 안 좋잖아요. 너무 바닥에 있잖아요. 다른 것들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외를 했고 우리 또 질문이 있었죠. 990원님께서 금리 인하하면 보험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은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세 번째가 FOMC 금리 결정이에요. 지금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토바님 안녕하세요. 혜리님 안녕하세요. 정혜진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방송 늦게 오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도 이 채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컨텐츠도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다시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아까 그 일관성이 좀 돼 있습니다. 박유천님 안녕하세요. 지금 FOMC 금리 결정이 앞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 코스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고요. 3,390선도 막 돌파를 하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지금 FOMC 금리 인하의 그 부분은요. 정책 모멘텀하고 연준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방금 우리 토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실현 압력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할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한두 번은 변동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더라도 우리 예전에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딱 그 발표가 나고 그날은 미국 증시가 밀리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라는 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요. 결국 외국인이 매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고용지표 둔화가 좀 강해진 가운데서 시소수당 청구 건수까지 좀 급증을 하면서
지금 연내 금리 인하가 2번, 뭐 많으면 3번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예요? 주요 포인트는 뭐예요? 금리 인하는 외국인의 매수를 불러들여올 수 있는 요소이다. 그리고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HBM4 개발, 양산 체제 구축 이러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지금 기대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기대감, 경기 둔화가 좀 나와줬고 어쨌든 그러면서 유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AI 업황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주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다 보면 결국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해질 것이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준이 이번에 그 금리 인하하면서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를 같이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저랑 같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유입된다라고 FOMC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점도표가 좀 완화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음 달 금리 결정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는 단기 변동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요. 중장기적인 건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일정 빼고 나면 이제 지난주에 주요 지표 발표가 끝났고요. 이번에도 주요 지표 발표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FOMC하고 고용 지표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고용 지표 봐야 되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텍사스주하고 미시건주에서 집중되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증을 했어요. 다른 주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텍사스주가 왜 올랐을까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텍사스에서 지난 이제 7월에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들. 그래서 아마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그때까지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건지 내려갈 건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그 통화 수학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와 주세요. 특히나 제 개인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 못한 것들 컨텐츠를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이네요 벌써.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게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에듀테크 코리아에서 AI 교육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거 개별 종목인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태양광 재생에너지 쪽은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반면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터뷰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에너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쪽이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대내적인 정책을 나는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면 재생에너지 쪽 보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원전도 글로벌적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죠. 근데 에너지 믹스를 얘기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부정적인 거지 있는 거 쓰는 거는 괜찮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가. 그래서 근데 지금 유럽 최고 사법기관에서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다,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땅땅땅 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원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볼 거냐, 대외적으로 볼 거냐. 여기서 전략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이 엇갈린 흐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 유튜브 그 컨텐츠에 올려드리려고 했다가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작할 수 있으면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X 그 게임 주제는요 간단해요. GXG 컨퍼런스가 있고 게임 행사라는 겁니다. 최근에 넥슨이 아니고 넥슨이죠. 죄송합니다. 네, 어찌됐건 이런 게 나오고 AI 교육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뭐 인스터부트, 펄어비스, 네오비즈, 넥슨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 YBN넷, 뭐 아이스크메듀, 웅진싱크빛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못다한 이야기는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